그래서 이제 노드 내장 객체, 이게 제가 처음에 노드가 도입되면서 자바스크립트에 어떤 변화가 불어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도 만들고 데스크탑 앱도 만들고 모바일 앱도 만들고 뭐 머신러닝도 돌릴 수 있고 IoT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노드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 주는 것도 있지만 노드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원래 자바스크립트에 없었는데 노드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require, 모듈 익스포츠나 require 있죠. 이런 거 저희가 선언을 안 했는데도 쓸 수가 있잖아요. 원래라면 이거 모듈 is not defined 막 이런 거, 그런 에러가 떠야 되는데 require is not a function이라고 에러가 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죠. 이제 되는 이유는 노드가 제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드가 자바스크립트에 어떤 힘을 불어넣는지 이렇게 내장 객체 보면서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 강좌에서 좀 지양하는 거,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게, 인터넷에 그냥 이렇게 쭉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고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 뭐 코딩하다가 아 이런 기능 필요했는데 하면 그때 다시 3장을 한번 쭉 보세요. 3장은 이제 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만 골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개할 게 글로벌인데요. 글로벌은 노드 여기 해서 이렇게 글로벌 쳐보시면 뭔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글로벌이라고 치면 이제 클리어 인터벌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브라우저에서는 윈도우였어요. 브라우저에서는 윈도우였는데 노드에서는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는 윈도우고 노드는 글로벌이니까 좀 헷갈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글로벌 디스로 통일이 되긴 했습니다. 브라우저에서도 이제 글로벌 디스가 돼요. 근데 문제가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또 안 된다는 거. 최신 브라우저에서만 된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글로벌과 글로벌 디스. 브라우저에서 윈도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만 브라우저에서의 윈도우는 브라우저를 조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지만 다큐먼트도 들어있고 그랬죠. 노드에서는 윈도우나 다큐먼트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브라우저가 아니기 때문에. 노드에서는 노드만의 것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글로벌은 참고로 뭐 global.setTimeout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원래 브라우저에서도 window.setTimeout인데 윈도우를 생략 가능했잖아요.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도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생략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global.require, 여기도 require 이런 것도 원래 글로벌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냥 이거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require로. 글로벌은 생략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콘솔 로그 있죠. 콘솔 로그, 저희가 자주 쓰던 콘솔 로그도 사실 글로벌 안에 들어있어요. 글로벌 콘솔 로그인데 글로벌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은 거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글로벌.모듈.익스포츠, 모듈 익스포츠도 사실 글로벌 안에 들어있는데 생략을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이기 때문에 글로벌에 어떤 값을 넣어두면 다른 파일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글로벌 B에다가 지금 저희가 메시지를 넣어뒀더니 글로벌 A에서 아까 넣었던 속성 값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글로벌 이렇게 대입해서 여러 파일 간에 공유를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모듈 시스템 이런 거 안 써도 돼서 좀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파일이 수백 개 되면 어디서 글로벌.점 메시지를 넣었는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이렇게 글로벌에다가 뭔가 값을 대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모듈로 만드세요. 이거는 좀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안 좋은 습관. 저는 이렇게 코딩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된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있지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솔 로그 많이 해보셨죠? 콘솔 로그. 만약에 노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콘솔 로그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콘솔 로그는 말 그대로 여기 이 터미널을 그냥 콘솔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터미널, 그 다음에 쉘, 그 다음에 콘솔은 다른 용어긴 한데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콘솔 로그 헬로 하면 이 콘솔에다가 헬로라는 게 찍히잖아요. 그래서 콘솔 로그, 콘솔 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안 쓰시는 것 중에 유용한 게 콘솔 디렉토리가 있어요. 콘솔 dir. 이거는 객체를 로깅할 때는 디렉토리가 좋습니다. 객체를 로깅할 때는 디렉토리가 좋다는 점, 그거 알아두시고, 콘솔에 타임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콘솔 타임 엔드가 있어서 이렇게 타임과 타임 엔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가 콘솔 타임 하이, 하이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타임 엔드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되는 거, 그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의 코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런 거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 콘솔 타임 엔드, 얘네 둘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을 재주니까 시간 잴 때 좋겠죠. 코드 수행 시간 이런 거 잴 때 좀 좋은 게 콘솔 타임. 그래서 콘솔 로그만 쓰지 마시고 콘솔 에러를 로깅하는 거, 콘솔 디렉토리, 객체 로깅, 콘솔 타임 엔드 이런 것도 다 써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콘솔 트레이스라고 함수 안에서, 얘는 함수 안에서 쓰면 그 호출 스택을 보여주거든요. 호출 스택. 2강에서 말씀드렸던 호출 스택을 보여주고 막 어노니무스까지 다 보이겠죠. 그래서 이 콘솔 트레이스도 많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콘솔 로그만 쓰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써보세요. 그 다음에 콘솔 테이블도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콘솔 테이블 이렇게 쓰면 이렇게 테이블처럼 보여줘요. 테이블. 뭔가 보기 좀 더 깔끔하겠죠. 이게 브라우저에서는 더 깔끔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노드에서도 이렇게 보인다는 점. 이거는 콘솔 JS는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서 쳐서 한번 결과를 한번 봐보세요. 콘솔 JS. 저는 굳이 이걸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타이머. 타이머들 있죠. 타이머는 set timeout, set interval, set immediate가 있는데 set timeout은 몇 초 뒤에 실행하는 거고 set interval은 뭐 2초라고 설정해놨으면 2초마다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클리어 타임아웃, 클리어 인터벌로 없앨 수가 있고, 예를 들어 set timeout 여기다가 펑션을 넣어요. 콘솔 로그 하이 그리고 2초, 밀리초 단위이기 때문에 초에다가 1000을 곱해 주셔야 돼요. 이게 2초예요. 이렇게 하면 2초 뒤에 하이라고 찍히겠죠. 2초 뒤에 하이라고 찍히죠. 그 다음에 set 인터벌이 있는데 set 인터벌 얘는 const hello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set 인터벌 같은 거 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변수에다가 담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2초마다 하이가 찍혀요. 2초마다 이렇게 2초마다 계속 찍히고 있죠. 반복하여서 할 때는 set 인터벌. 근데 가끔씩 끝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무한 반복이 아니라 한 몇 번만 반복하다가 끝내고 싶을 때는 이제 여기 아까 헬로 쳐보시면 뭔가 값이 찍히죠. 타임아웃이라는 값이 찍히죠. 헬로. 그래서 그거를 클리어 인터벌, 깨지네. 클리어 인터벌 헬로 이렇게, 클리어 인터벌 헬로 이렇게 하면 그 반복했던 거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et 인터벌에 대한 그게 변수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변수를 클리어 인터벌 하시면 돼요. set 타임아웃도 2초가 지나기 전에 클리어 타임아웃을 한다면 타이머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취소 기능. 다만 취소하려면 변수에다가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변수를 취소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노드에서 좀 독특한 게 set immediate거든요. set immediate. set immediate는 기본적으로 콘솔 로그 하이 이렇게 하면 바로 실행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et timeout 콘솔 로그 하이 하고 0이랑 똑같아요. set timeout 0. 근데 set timeout 0이랑 set immediate랑 무슨 차이가 있냐 하시면
예, set immediate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행 순서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행 순서가 헷갈리니까 그냥 set timeout 0 하실 바에는 그냥 set immediate 하세요. set immediate. 예. set timeout 0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set immediate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게 편해요. 그럼 이제 다른 의문이 생기는데 바로 실행되는 거를 왜 굳이 set immediate에 넣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콘솔 로그 하이 하면 되지. 콘솔 로그 하이 하면 되지 뭐하러 set immediate에 굳이 콘솔 로그 하이 이런 걸 넣을까? 이거는 사실 콘솔 로그를 할 때는 별로 효용이 없는데 타이머는 어떻게 되죠? 타이머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 여기 들어있는 이 함수가 백그라운드로 넘어가죠. 그래, 백그라운드 가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모든 코드가 동시에는 안 되지만 특정한 코드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et immediate로 어떤 코드들은 동시에 실행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 set immediate 또는 set timeout, set interval 얘네들은 그 안에 함수들을 백그라운드로 보내는 대표적인 비동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동기 코드 저희가 3개 알아봤어요. set timeout, set interval, 그리고 set immediate.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봤던 게 이제 promise의 then, promise의 then 이런 것도 봤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타이머 예제를 만들어 보긴 했는데 set timeout 하고 그거 값을 타임아웃에 저장을 해요. 저장하는 이유는 얘를 나중에 혹시나 1.5초 실행되기 전에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인터벌도 나중에 취소하려고 저장하는 거고, set timeout 같은 건 저장을 해놔야 이렇게 클리어 타임아웃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인터벌로 취소하고, set immediate도 set immediate 바로 실행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클리어 immediate로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set immediate는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갔다가 태스크 큐로 갔다가 이벤트 루프에 의해서 호출 스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태스크 큐 호출 스택 이 과정이 되기 전에 클리어 immediate를 하면 바로 실행되는 것도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직접 쳐보시고 실행 결과 보기 전에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실행되고 어떤 게 실행 안 될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실행될지 미리 예상을 해보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노드 타이머를 하는 순간 이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사실 실무에서 이렇게 복잡하게는 할 일은 없지만 가끔씩 타이머들 여러 개 겹칠 때는 정확히 어떤 순서가 먼저 되는지 그런 건 아셔야겠죠.